나 돈 필요한데 큰일 났다. 대출 안 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거를 먼저 보시죠. 주택담보대출 억제 대책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솔직히 굉장히 황당합니다. 아니 금융정책이 이거밖에 안 돼? 대한민국의 금융정책은 고무줄이야? 대한민국은 관치가 금융정책의 핵심이야? 시장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대한민국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중심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관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수도권 주담대 기한을 50년에서 30년으로 국민은행은 줄였습니다. 아니 이게 여러분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줄이고 늘리고 해야지.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이 더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 이 말을 했다고 해서 국민은행이나 은행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관치도 이런 관치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여러분 거치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뭐 2년 거치 뭐 3년 분할 20년 분할 상환 뭐 이렇게 되잖아요. 2년 거치 동안은 이자만 내는 거거든. 이자만요. 그럼 부담이 좀 줍니다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거치기간도 폐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바로 말입니다.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낸다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은행 갈아타기 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금융인가 싶죠. 여기에다가 여러분 생활안정자금 보세요.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은 한도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1억으로 줄인대요. 나대지 이게 나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나대지입니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 나대지 담보대출은 아예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나대지 담보대출은.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시장에는요. 정부가 개입할 게 있고 개입 안 할 게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너무 많이 개입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뜻인데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개입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신규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1억 5천에서 5천으로 줄인대요. 여러분 저는 이런 정책이 결국은요. 시장을 망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부가 너무 개입하잖아요. 지난 정부 때도 그랬거든요.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시장에서 너무 많이 개입을 하면 시장은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까지 대출을 억제해버리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 저는 뭐 빚이 그렇게 뭐 이자를 안 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대출 못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대출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대출은 좀 받아야지요. 돈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사업도 하고 생활도 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집이 있어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펴서 시장에 실패를 가져와 놓고 그 모든 것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입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굉장히 빨리 늘잖아요. 지금 2024년 8월 14일 날 현재입니다. 720조예요. 당연히 사상 최고치고요. 주택담보대출은 얼마나 늘겠습니까 이러면. 가계대출이 는다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이 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은 7월 달에 7조 6천억 원이 늘으면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을 했거든요. 8월 달도 만만치 않거든요. 늘어나는 속도가. 가계대출이 2021년에 709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역대 최고를 계속 경신하고 있죠.
8월 14일 현재가 이렇지 8월 21일 가면 이게 720조가 아니라 721조, 722조 계속 늘어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가계대출은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저는 정부가 특례 주택자금 대출 굉장히 많이 해줬잖아요. 이게 여러분 전체 규모로 보면 적어도 40조에서 50조 규모가 됩니다. 그렇게 돈을 정부가 계속 풀었거든요. 그 바람에 집값이 지금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평균이 90% 가까이 도달했거든요. 90%. 문재인 정부 때 고점 올라갔던 거 있잖아요. 2022년인가요? 그때 한 90%까지는 도달을 했습니다. 서울 전체로 봐서는. 물론 뭐 신고가가 나오는 것은 여러 곳 있죠. 그만큼 말입니다. 특례 담보 대출이 결국은 집을 사자 집을 사 20대 30대가 정부의 돈을 받아서 연끌해서 계속 집을 사고 있는 모양새. 이것이 집값을 계속 올려가고 있는 것 참 심각하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대출을 조이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왜 대출을 조입니까? 애초부터 정책을 주택에 대해서는 공급 중심으로 쓴다고 했으면 국토교통부가 제대로 살펴서 인허가도 많이 해주고 착공도 많이 이끌어내고 준공도 많이 이끌어내면 됐을 일을 그걸 제대로 못하고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7월 1일부터 도입하겠다고 해놓고 이것 잘못되니까 이거 9월 1일로 연장했잖아요. 그 바람에 시장에서는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을 전부 다 저는 국민에게 돌리는 것 같아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왜 제가 국민에게 돌린다고 생각을 하나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 7월 1일만 하더라도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3.0이었습니다. 지금은 3.81이에요. 저점이 0.81% 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아니 정책은 정부가 잘못해놓고 책임은 국민들에게 다 떠넘긴가요? 저도 주택담보대출이 많은데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신한도 보세요. 2.87%가 7번을 올려서 4.05%가 됐고요. 우리는 3.06%가 4.33%까지 올라갔습니다. 금리를 7월에만 6번 올렸어요. 미쳤죠? 지금은 미쳤다고 생각밖에 안 듭니다. 하나은행도 보면 3.18%가 3.73% 두 번 올렸고요. 농협도 3.18%가 3.57%까지 올렸거든요. 저는 여러분 제가 신용점수가 920점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우량 고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대출 금액은 5.08%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5.08%면. 어떻게 생각하면 도둑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저점은 3.57%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말입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모두 국민에게 떠넘긴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국민에게 다 전가를 시킨다는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정책을 잘 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정부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가계대출 이제 부담이 엄청 커질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한 2억 3천 정도 남았는데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에 180만 원씩 190만 원씩 나갑니다. 버티기가 쉽지 않죠. 저도요. 원리금하고 이자하고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심각하죠. 그만큼 말입니다. 부담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소비할까요? 가계대출의 부담 때문에 소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 달에 50대 후반 가장에게 뭐 직장도 그만둔 사람에게 그게 한 달에 원리금이 190만 원씩 200만 원씩 나오면 버티기 진짜 어렵습니다. 다른 걸 못 써요. 아예. 외식 못해요. 소비 못해요.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경제도 더 힘들어진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를 올려서 국민의 부담도 커지는 것은 사실이고 집값을 잡으려고 정부가 노력하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 그래도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지금처럼 금리를 다 같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길어져서 힘이 빠지고 결국에는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것. 저는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금리라는 것은 하나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 전체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주택담보대출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하면 이렇게 올려버리면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신한은행은 7번, 국민은행은 5번, 우리는 6번 이렇게 올려버리면 금리를 악소리 납니다.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경제도 그만큼 무너질까 솔직히 걱정됩니다. 저는 앞으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데 이런 지표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진짜 너무 많이 들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제가 이자 폭탄 하잖아요. 이자 폭탄이라는 게 이자를 내고 있는 분들은 다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100만 원이 진짜 충격을 주거든요. 항상 마음의 짐이에요. 마음의 부담이고. 예. 오죽했으면 아이들이 제가 대출을 낸다고 했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돈 달라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생활비라도 줘야 되는데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왜 돈 달라고 이야기 안 하냐 하고 물었더니 아이들 하는 말 아빠 대출 낸다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그거는 신경 쓰지 마라. 너네들 공부하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게 했구나. 미안하다 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대출 받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 요즘은 대출 받으려고 하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요. 동거인이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예, 동거인이 허락을 안 해주면 여러분 대출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참 웃기다는 이야기죠. 그죠? 시장이 참 웃기다는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 결국 경기 침체의 어떤 상황 결국은요. 예, 생각보다가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다는 뜻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돈을 못 쓴다는 이야기거든요.